일일 1팩 대 빨래 정리. 신소라, 싱가포르. 나에게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여행지를 둘러보는 과정이 아니다.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고민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일상에 복귀해 여행 전과 같이 살아야 할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365일 중 일주일도 안 되는 귀한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 보내야지. 여행이 반복될 때마다 빨래를 어디에 담아올지 고민이 커졌다. 결혼 전엔 내 것만 챙기면 돼 캐리어와 함께 가져간 배낭에 빨래 봉지를 담으면 되었다. 여행지에서 별달리 사는 것도 없고 최대한 많이 보고 먹고 쉬느라 오히려 하나씩 줄어드는 마스크팩에 짐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하나가 아닌 넷으로 늘어난 가족여행에 여행 가방이 가벼워지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오네. 캐리어 안 빨래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질수록 귀국하는 날짜는 다가온다. 아쉬움 속에 온 식구들의 빨래 담을 공간을 확보하느라 여행지에서 밤마다 캐리어와 씨름하는 나는 우아하게 호텔 침대 조명 밑에서 마스크팩을 즐기던 온전한 쉼은 상상할 수 없다. 25분의 휴식 시간조차 생기지 않는다. 한국에서 저녁 시간을 빨래로 마무리하듯 여행지에서도 하루의 마무리를 빨래 정리로 끝내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의 일상. 나라만 바뀌어 있을 뿐 지구 어느 곳이건 엄마가 할 일은 똑같구나. 여행지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턴은 바뀌었을지언정 낯선 타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아침에 잘 일어날 수는 있을까? 마스크팩으로 피로를 풀며 조금 더 나은 피부를 만들려고 애쓰던 결혼 전. 여행을 오긴 왔지만 정작 나를 위한 휴식은커녕 지쳐 잠드는 결혼 후. 여행 끝날 때까지 친구처럼 따라다닐 캐리어 속 빨래 봉지를 정리해야 하는 현실. 여행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던가. 여행을 준비하며 여행지를 향해 출발하며 그곳에서 매 순간 준비해 간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여행자의 열정. 그 전진이 좋아서 다시금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닐까? 어느새 훌쩍 자라 나의 도움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여행에선 20년 전 마스크팩의 여유가 날 기다려줄까? 기대해본다. 차 한 잔의 여유, 차가운 시트가 피부에 닿는 순간 낮 동안의 더위뿐 아니라 마음속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녹여줄 여유를. 네, 길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나와서 뿌듯하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여행의 즐거움도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난 시간들의 여행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아주 의미 깊었습니다. 제2의 여행법 오가연 상해2 동유럽. 막상 여행을 하면 할수록 큰 트렁크를 하나만 챙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도 들어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데 트렁크가 3개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삼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면 남편과 나의 공통점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다. 서로 달라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다. 나는 보통 여행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짐을 꾸린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여행 트렁크를 펼친 순간부터 여행 기분이 난다.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가방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남들도 다 이런 줄만 알았다.
여행지에 가서는 밤마다 내 짐을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마음이 편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이 고장났었나 싶을 정도로 집착에 가까웠던 그 행동을 친구의 질문으로 인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 걸까? 나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던 어느 날 MBTI가 유행하며 내가 제2의 성향이라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 후 나의 여행메이트가 된 남편은 손톱깎이 하나까지 챙겨야 속이 후련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여행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하는 나와는 정반대인 P성향의 남자였다. 남편은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에 지갑 하나만 딸랑 챙겨가는 사람이다. 없으면 거기서 사면 되지. 무언가 거추장스러운 걸 꺼리는 남편 때문에 여행짐을 꾸리며 눈치 아닌 눈치도 보게 되고 내가 왜 질문을 했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챙길걸 하며 짐을 꾸릴 때에는 종종 후회하곤 한다. 지난 2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들 둘을 데리고 동유럽 9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의 짐은 큰 트렁크 하나뿐이었다. 예전에 나라면 인당 트렁크 하나씩에 배낭까지 매야 직성이 풀렸을 텐데 남편이 계속 짐은 하나만 가져가라 강조하는 바람에 트렁크 하나만 들고 떠났다. 1일차 옷, 1일차 신발, 1일차 귀걸이. 이래야 마음이 편한 나인데 트렁크 하나에 3명의 짐이라니 털썩. 여행 전 동유럽 날씨를 검색할 때는 그리 춥지 않을 것 같았지만 유럽의 겨울이 추웠던 기억에 혹시나에 출국하는 날 아이들의 차림은 내복 위에 겉옷, 그 겉옷 위에 좀 더 두꺼운 겉옷, 그리고 마지막은 스키복 점퍼를 입혔다. 눈사람이 형님할 지경이라 녀석들은 공항 도착 전까지 옷이 너무 두껍다며 불평했고 도착 후 수속을 마친 뒤에야 나는 챙겨간 타폴린 백에 아이들 겉옷을 넣고 기내에 실었다. 조금 불편했지만 분명 쓸 데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함께. 아이들이 불평했던 두꺼운 스키 점퍼는 이상기온으로 눈이 너무도 많이 내려버린 따뜻할 거라 예상했던 폭설의 크로아티아와 난방이 없던 호텔에서 세상 요긴하게 쓰였다. 뿌듯해. 막상 여행을 하면 할수록 큰 트렁크 하나만 챙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도 들어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데 트렁크가 3개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삼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면 남편과 나의 공통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다. 서로 달라서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다. 사실 극과 극의 우리가 제일 좋을 때는 먹을 때이다. 나는 김치의 반질한 윗부분을, 남편은 양념이 많이 배있는 아랫부분을 좋아해 김치 먹을 때 반질한 윗부분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되니 참 좋다. 난 라면에 면만 먹고 국물은 버리는데 남편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선호한다. 정말 신나는 일이다. 나의 집착에 가까웠던 여행지에서의 자기 전 짐 꾸리기 습관은 동유럽에서부터 싹 고쳐졌다. 9일간 6개국을 돌아야 하니 하루에 2만 보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평소 꼭두 새벽까지 눈을 반짝이며 불면증이나 우기던 내가 동유럽 여행에서는 아이들보다 먼저 잠드는 날이 많았다. 아침마다 부랴부랴 일어나 가방이 닫힐 수만 있게끔 꾸역꾸역 짐을 쑤셔 넣는 나를 발견하였다. 나는 나이가 든 걸까 변한 걸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필코 내년엔 홋카이도에. 장은진. 나는 20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80대도 아니다. 100세 인생을 하루라고 본다면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은 나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며 살고 싶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 틀을 깨고 넓혀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기필코 내년엔 홋카이도에 가야지. 그래도 용기 내어 볼까? 나는 여행을 어디로 갈지보다 누구와 여행할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행 중 막닥들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걸 인지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비단 여행만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는 게 어디 여행뿐일까? 인생이야말로 그런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가득하다. 그런 일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다. 대학 입학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서 도전보다 안정을 택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않았는지, 좀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걱정 많은 내 성향 때문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질 때가 있다. 그렇지만 마냥 서글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20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80대도 아니다. 100세 인생을 하루라고 본다면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은 나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며 살고 싶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 틀을 깨고 넓혀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기필코 내년엔 홋카이도에 가야지. 25주간 동안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만큼 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에게도 25회차 수업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진부터 탐방 그리고 개별적인 특강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오늘 촬영하는 유튜브 촬영이랑 이제 도서 출간, 저희가 사진 전시회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결과 보고집을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저희 즐거운 도서관에서 좋은 행사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